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OX를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최후의 1인에게 선물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드린다고 하면 보통 박수 치고 막 그러던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선물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진행은 어떻게 하냐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문제가 아주 난이도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맞출 때 내 생각은 O다. 하늘 위로 O. 동그라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금 하늘 위로 O. 크게 동그라미 한번 만들어 보시고, 아니다, X다. 앞으로 X 표시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목소리가 큰지 작은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문제가 남느냐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남느냐라고 외치면서 와 라고 큰 소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없어도 괜찮겠죠? 바로 가겠습니다. 문제가 남느냐? 와! 야, 오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오늘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노벨 평화상 수상 연도는 2000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자, 옆 사람 따라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생각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도 있고요, X도 있고요. 지금 한번 가겠습니다. 틀리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정답은요? O입니다. 2000년 12월 한국인 최초 노벨 평화상 수상을 하셨죠. 야, 벌써부터 첫 번째 문제부터 지금 탈락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틀린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엄청 쉬운 문제죠. 광주광역시의 시장의 성함은 강기철이다. 자, X라고요? O도 강단이 보입니다. 자, 바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강기정 시장님이시죠. 틀리신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약간 비슷한 문제로 아주 혼돈을 줘봤습니다. 자, 틀린 분은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헷갈리는 문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동쪽 끝에 위치한 섬 독도의 동도와 서도는 155m 떨어져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하나, 둘, 셋. 야, 여기서 대거 탈락을 할 위기가 왔습니다 지금. 자, O도 보이고 X도 보이고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X입니다. 동도와 서도는 151m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4m 차이였죠. 대거 탈락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나는 살아남았다. 함성 한번 보내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인재는 총 12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탈락을 할 예정입니다. 자, 12명인지 아니면 다른 숫자인지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14명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명이었는데 2명이 추가적으로 더 영입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남으신 분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대단하십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아 타이거즈의 선동열 감독은 한국 시리즈 우승을 2번 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X라고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거 탈락을 할 것 같습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요? X입니다. 바꾸신 분들 너무 아쉽죠. 우리 선동열 감독은 1980년에서 90년대 최강 혜태 타이거즈에서 에이스로 6차례 우승, 통합 우승은 3번에 기여하였지만 감독으로서 한 번도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탈락하시고 정말 능력자들, 실력자들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오밀조밀은 순수 우리말, 오목조목은 한자어이다. 헷갈리죠? 맞으면 O, 틀리면 X 가겠습니다. 본인의 소신껏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요? X입니다. 아쉽게도 오밀조밀이 한자어고요.
오목조목은 순수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자, 틀리신 분들은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 분 남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아, 이거는 정말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전라남도의 전체 인구는 155만 4,217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O와 X 이제 갈려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아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요, X입니다. 네, 2023년 12월 기준 전라남도 전체 180만 4,217명입니다. 아직까지 살아남으신 분, 네, 우리 대표님 환영과 더불어서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왕이면 더 큰 목소리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많이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의 또 열렬한 환호성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OX 퀴즈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해도 괜찮겠죠? 네, 대표님과 함께 하니까 더욱더 즐겁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 탈락하신 분들 말고 탈락 안 하신 분들만 다시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문제가 남지 않았습니다. 탈락하지 않으신 분들만 다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 빠르게 우리가 또 퀴즈를 예정된 대로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위해 좀 쉬운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판다는 고기 맛을 모른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다는 네, 고기 맛을 알까요, 모를까요? 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바로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O입니다. 네. 원래 판다는 육식동물이었지만 유전자 변이로 고기 맛을 느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나는 탈락 안 했다 손 한번 크게 들어주세요. 네, 잠깐 지금 부활하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그러면 문제를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문제입니다. MG 신조어 중 중꺽마 뜻은 중이는 꺾으려고 하지 마라 라는 뜻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한번 손 높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꺽마는 과연 이 뜻일까요? 정답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요, X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탈락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당대표님께서 우리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선수들에게 SNS를 통해 얼마 전에 또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던 문구이기도 하죠. 요즘은 또 중요한 것은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으로 또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다음 문제, 쉬운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생존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새롭게 바뀐 민주당의 로고 아시죠? 로고의 보라색은 희망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X가 나오고요, O가 나오고요. 정답은요,
미래입니다. X입니다. 네, 탈락하신 분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직 탈락 안 했다 손 한번 높이 한번 들어서 흔들어 주세요. 네, 탈락하신 분들 말고 서 계시는 분 중에 탈락 안 하신 분,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지금 몇 분 안 남았네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문제 정도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로맨틱한 문제입니다. 우리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은 만난 지 이틀 만에 키스를 했다.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맞으면 O, 틀리면 X. 자, X라고요?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X예요.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X입니다. 야, 처음 만난 날 네, 키스를 했다고 합니다. 자, 아직도 나는 탈락 안 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살모사가 네, 자, 2002년 한일 월드컵 우승국은 독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X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X. 자, O, 소리 한번 질러면 O. O는 아무도 없어요. 정답은요? X입니다. 네, 브라질이 우승을 하였죠. 아직도 나는 살아남았다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제가 눈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네, 마치고 옆으로 오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잠시 후에 공연을 위해 암전이 됩니다. 여러분들 암전을 위해서 우리 마련되어 있는 자리에 꼭 착석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갑진년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갑진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후의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값진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Five, four, three, two, one, go. Drop.
네, 더불어민주당 콘서트 사람과 미래에 함께해 주신 당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일부 사회를 맡은 저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강수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당원 여러분이 윤석열 정권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무엇인지 오프닝 퍼포먼스에서 압축적으로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속이 좀 시원해지셨습니까? 여러분,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그날 4월 10일을 향한 여정의 그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오늘 더불어민주당 콘서트 사람과 미래에서는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한마음 한뜻으로 그 여정을 함께할 혁신적인 영입 인재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더불어민주당 콘서트 사람과 미래 광주 전남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께서는 앉은 자세로 예를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묵념이 있겠습니다. 조국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님과 고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일동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 전남에서 함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콘서트 사람과 미래 당원 여러분과 영입 인재들을 환영하고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 지도부와 시도당 위원장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당 대표이신 이재명 당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환호가 끊기질 않아서 어느 타이밍에 제가 다음 분을 소개해 드려야 될지. 장경태 최고위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병훈 광주시당 위원장입니다.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우리 당의 새로운 얼굴 영입 인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영입 인재 1호 지구지킴이 박지혜님입니다.
여기민재 2호 혁신경제 리더 이재성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기민재 3호 국민의 경찰 류삼영님입니다. 여기민재 4호 외교안보 전문가 박선호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기민재 5호 국민건강지킴이 강청희님입니다. 여기민재 7호 국가균형 발전의 개척자 전운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기민재 9호 혁신성장의 리더 공영훈님입니다. 여기민재 10호 민생경제 전문가 김남근님입니다. 여기민재 11호 국민안전의 수호천사 이지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기민재 12호 미래세대의 공교육 지킴이 백승아님입니다. 여기민재 13호 행동하는 언론인 이훈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기민재 14호 돌발 영상 뉴스타파의 산파 노종면님입니다. 그럼 우선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 인사 말씀 청해 드릴 텐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큰 박수가 필요하겠죠? 이재명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제가 전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았는데 역시 우리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환영해 주시기 위해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약간 시기심과 질투심 같은 게 생기기도 합니다. 아까 저 소개드린 우리 새로운 또 발탁한 영입한 우리 인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데 세상이란 역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죠.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맞습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죠.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현 정권에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격화된 것 같습니다. 주인의 자리를 되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야 되겠지만 주인의 자리를 되찾고 이 절망스럽고 퇴행하는 나라에서 희망을 찾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세상 함께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 수 있죠. 그 중심에 우리가 있겠지요. 그 우리 속에 바로 전면에 서서 싸워줄 우리 영입 그리고 발탁된 인재들이 있습니다. 환영해주고 계신 거죠?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편해도 절망적이면 살기 어렵죠. 세상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꿈꾸는 세상, 존중하고 인정하고 희망 넘치는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우리 만들어야지요. 자신 있죠?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죠. 여러분을 믿습니다. 희망을 향해 힘있게 나아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당 최고위원이신 장경태 국회의원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출신 최고위원 장경태 광주 시민 여러분께, 전남 시민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 콘서트가 드디어 광주에 왔습니다. 즐거우시죠? 오늘 5.18 묘역에서 이재명 대표님께서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우리 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아주 중요한 이 선언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광주 선언이라고 기억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여기 오신 인재영기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다 귀하고 소중하고 능력 있고 유능하고 야무진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즐기시고 느끼시고 만끽하시고 주변에 가셔서 동네 방방곡곡 가셔서 아주 훌륭한 분이 왔다, 우리 민주당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있다 말씀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의 힘찬 발언이 있었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광주 지역을 이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정치 테러를 당한 이후로 최초로 지방 나들이를 한 곳이 여기 광주입니다. 맞죠? 예. 광주는, 호남은 민주주의 성지이고 민주당의 심장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그 어려움을 뚫고 불사조처럼 귀환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 영입인사가, 많은 분이 영입인사가 오셨어요. 이분들이 바로 우리 민주당을 살찌게 하고 기름지게 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민주당을 더욱 빛내게 하실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 중에서 한 분을 소개를 하고 싶어요. 광주하고 굉장히 인연이 많으신 분입니다. 현대자동차 전 사장을 하셨던 공영훈 동지, 잠깐 나와보세요. 광주의 현대자동차 위탁 생산 공장이 2019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GGM이라고 공장이 23년 만에 현대자동차가 캐스퍼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때 노사상생의 도시에, 제가 그때 문화경제부시장이었죠. 네. 제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고 현대자동차 사장이었습니다. 제 협상 파트너였어요. 한쪽 파트너가 한노총 노동계였습니다. 너무 어려웠는데 우리 공영훈 사장이 굉장히 그 현대 측 입장을 끝내겠습니다. 23년 만에 이게 국내에다 공장을 진 겁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들어가랍니다. 예. 예,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발언자를 모실 텐데요. 우리
전남 지역을 이끌고 계시는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입니다. 앞에서 큰절해버려서 제가 참 멋쩍습니다만은 저렇게 이렇게 큰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도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반갑고요. 정말 이병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당대표님, 그리고 우리 당의 미래를 이끌어갈 14분의 영입인재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한 분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입인재 중에 제 중마 고위이기도 하고요. 저 젊은 시절 때 함께 학생운동을 했던 동지 박선은 동지가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서울 민원 시민 여러분, 이번 이 콘서트 정말 우리 시도민들의 바람이 함께 녹아드는 그런 콘서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는 지방 전남에서 시도민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심판하고 정말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그런 나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첫 해년도에 쌀값이 12% 떨어지고 농업인들의 농업소득이 26%가 폭락했다는 것이 통계청의 공식 자료입니다. 이렇게 폭락해가는 지역경제, 농업경제, 이것 때문에 지방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정말 신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총선 잘 치러서 전남과 광주가 함께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 꼭 만드십시다. 고맙습니다. 네,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념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재명 대표님과 관계자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려고 했는데 오늘 이곳을 너무 가득 채우셔서 카메라를 갖고 계신 언론인 기자님들께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 여기 계신 당원 여러분과 함께 촬영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영입인재, 그리고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까지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 촬영이 끝난 뒤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일어나서 한 번 더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예. 다음은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가 외치면 화이팅을 3번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예, 그리고 마지막 사진 촬영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주시고요. 풍선 들고 계신 분들은 풍선을 흔들어 주셔도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사랑해요 표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더불어민주당 사랑해요. 다 됐을까요? 예, 이상으로 기념사진 촬영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자분들 그리고
핸드폰으로 유튜브 촬영을 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시고 당 인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서 발탁된 진정한 능력자 영입 인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자는 우리 광주와도 인연이 깊은 분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학내 시위를 주도해서 정학을 당했던 고등학생에서 군사 독재 타도를 외치는 대학생이 되었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유학을 다녀온 후에는 백악관도 인정한 한반도 외교안보 전문가 영입인재 4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입니다.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선원입니다. 영입인재 4호 4번 타자 박선원입니다. 네, 나주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연세대를 거쳐 영국 워릭대학교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통일 외교안보 전략비서관으로서 한미동맹, 남북관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정보원 원장 특보,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제1차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보수 우익에서 저를 엄청 두려워합니다. 바로 저의 실천력 결과를 만들어낸 해결사다운 면모이죠. 저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캐나다 5개국에서 10여 년 가까이 연구생활과 외교활동을 벌였습니다. 러시아를 포함해서 주변 4강, 북한, 대화가 가능하고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불안한 한반도, 실종된 국익, 무너진 국격, 오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전쟁터입니다. 150개 군대에서 150군데에서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만 몇 개 예를 들어보시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중입니다. 수백만 명이 나라를 잃고 유랑하고 있는가 하면 수만 명의 어린이와 여성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미국을 한편으로 또 이란을 한편으로 군사 충돌의 위기가 있으며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예외가 아니죠. 남중국해에서는 중국, 일본, 필리핀, 미국 해군과 공군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만, 중국, 만약에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제2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 국제사회 인류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한반도 어떻습니까? 위기입니다. 3월달 주어진 일정입니다. 북한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 발사할 것이고 해안포를 완전 개방하며 연대급 기동훈련, 동계훈련에 나설 것입니다. 보수단체의 대북 전단을 살포해서 위기를 조장하고 한미연합훈련은 아마도 최고조에 도달하는 안보 위기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총선 직전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정부가 일구어온 한반도 평화, 그 의미, 그 가치가 새롭습니다. 여러분, 외교안보 리스크 잘 알고 계시죠? 서울 하늘에
북한 드론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미국이 안보실을 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도청당한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인적 도청인지 시설 도청인지 패킷 감청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확보된 우리나라의 안보 정보가 일본하고 공유되는지 나토하고 공유되는지도 모릅니다. 또 미국만 하는지 다른 나라도 하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안보가 뻥뻥 뚫려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안보를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념 편중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구시대적 편향 외교로 우리의 국익은 나날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거의 적국 수준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친중 정책 반대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할 말 하십시오. 따질 것 따지세요. 그것도 멋있게 폼나게 좀 해보세요. 우리 반도체 기업 보호해주고 우리 교민 보호하세요. 뿐만 아닙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중국이 역할을 하라고 요구하세요. 그런데 그것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2월에 예정되었던 한중일 3자 정상회의 취소되고 못했습니다. 쓸데없이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해서 관계만 악화되고 국익을 실현시키고 요구할 기회의 그 창구조차도 봉쇄되어 있는 것이죠.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국방장관이라는 분이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중대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한테 당하고 놀라지 않기 바란다 라는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안보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구 일베 출신들의 장관이 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죠. 김영호 통일부 장관, 통일할 생각이 없습니다. 국방장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원점 타격이다, 대량 응징 보복이다, 잠수작전, 즉시 강력히 끝까지 보복하라.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고 더 이상 완충구역은 없다. 문재인 정부 때 훈련 못한 거 우리 왕창 다 하겠다 하더니 완충구역에서 훈련 포기했습니다. 북한이 자극받을까 봐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겁한 자들이 무슨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집니까? 그러면서도 말이죠, 묘합니다. 저기 전쟁이냐 쿠데타냐 화면 보이시죠? 12대의 장갑차 서울 시내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저것이 무슨 용도이겠습니까?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그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죠. 이들은 전쟁 아니면 쿠데타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이들은 전쟁을 막기보다 오히려 애타게 뭔가 터지기를 기다리고 마침내 그것을 조장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 파탄, 민생 파탄, 안보 무능 집단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매달릴 것은 북풍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국정원이 잘하는 겁니까? 아니겠죠. 국정원 부분은 제가 준비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정원은, 여기 언론인 계시죠? 잘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치에 영향을 끼치고 개입하려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상당히 정치에 깊게 파고들었다는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듭니다. 유능한 해외 정보관들은 지난 정부에서 승진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교육 보내거나 아프리카 험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수집, 하나는 분석. 그런데 정보 분석 담당자들에게 수집 현장에 내몰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까요? 여기저기서 산발적인 첩보를 수집해서 과학적으로 분석되지 않으면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한쪽 방향으로 오염되게 악용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해외 정보, 북한 정보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움직이고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가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 국정원 댓글 공작으로 고통을 치렀던 2급 직위 대북 심리전단이 이 정권 들어서 1급 직위 심리전 국으로 키워졌습니다. 이 조직은 대북 심리전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쓰다 남은 특활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국내 안보 교육을 하겠다 차장이 지시를 하니까 고위 간부가 그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되죠. 그래 너 빠져. 중간 간부가 이 계획을 부여받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국내 안보 교육을 실시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이명박 정권 때 원세훈 국정원장이 외곽단체로 국가발전미래협의회를 만들어서 안보 교육을 불법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때 검찰이 뭐라고 했느냐? 특정 정치인, 특정 정권을 위해서 실시된 정치적 교육이다라고 논고하였습니다. 이런 짓을 또 하겠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 경기도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3차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선거철 정부 흔들기를 위한 공격에 대응하고 전문 연구소를 설립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 아니 선거철에 정부 비난 안 합니까? 누구를 향해서 사이버 협력센터에 나와서 국정원 3차장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국정원 정치 관여하지 마십시오. 경고합니다. 국정원법에 정치관여죄 중죄로 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국가 지도자는 어떠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기입니다.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국익을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갈등을 해소해야 됩니다.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됩니다. 이 판국의 평화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평화는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역사 5,000년 그 어느 때도 평화가 거저온 적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국민이 민족이 스스로 평화를 지키고자 할 때 평화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평화를 지키는 지도자, 국익을 지키는 지도자, 갈등을 극복하는 국민 통합을 이뤄낼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평화로, 갈등을 통합으로, 경제 위기를 민생 생존으로 부활시킨 분들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수 우익이 가장 두려워하는 박선원, 제가 인재 발탁됐다고 하니까 온 신문에서 난립니다. 반입니다. 천안합니다. 두려운 것이죠.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반박하고 이 정부의 모든 정책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모시고 동북아 평화협력 외교의 시동을 걸겠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재선이 되든 트럼프가 다시 오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과 평화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실현시키고 가능케 하는 판을 짜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남북관계 어렵지요. 힘듭니다. 하지만 긴장을 낮추고 대화에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누가 합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그리고 이 박선원이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평화를 지켜야 합니까? 무고한 국민과 청년들이 전쟁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기자회견에 밝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월 10일 총선이 끝났을 때 우리가 꿈꾸는 세상 무엇입니까? 평화입니까? 전쟁입니까? 검찰 독재입니까? 민주주의입니까? 민생 경제입니까? 특권 경제입니까? 여러분, 4월 10일 우리 당이 승리해서 평화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따스한 봄 햇살이 이 대한민국, 이 동북아를 비추도록 함께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박선원, 박선원, 박선원. 불안한 한반도 시대에 우리 유능한 외교 전문가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니까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박선원 인재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할 두 번째 강연자는 공공의료 행정가이자 보건의료 정책의 현장 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의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왔다면 앞으로는 정치인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보건의료 전문가 영입인재 5호 국민건강지킴이 강정희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앞에서 너무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짧게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흉부외과 의사 강청입니다. 흉부외과는 원래 심장, 혈관, 폐, 식도 등을 수술하는 중요한 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를 수술 잘하는 명의로 알고 계시진 않죠? 얼마 전에 갑자기 또 유명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유명해졌습니까? 떠올리기도 싫은 이야기지만 대표님 암살미수 사건에서 열상을 자상으로 처음 이야기하는 의사, 그 다음에 과학을 하는 사람이 운을 하는 사람, 그걸로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냥 천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할 일이 의사로서의 양심, 용기, 정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원래 의사 집안 내력이 있어서 의업을 천직으로 알고 흉부외과를 선택했고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회적 병폐를 좀 뜯어고칠 부분도 있고 외과 수술로 도려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사회를 고치는 의사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SNS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우울한 나라라는 미국 작가의 팩트 폭격이 있었습니다. 작가는 이 대한민국이 우울한 이유를 유교적 수치심을 가지고 있고 판단력을 유지하면서도 자본주의의 최악인 물질 만능주의는 받아들였고 유교 사상 중에서 가족과 사회 간의 친밀도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회적 압력에 의한 불안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틀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유교 사회에서 수동적인 사회 변혁, 또 비극적인 전쟁을 겪으면서 개발 독재에 의한 고도 성장기를 거쳤습니다. 그 어두운 뒤편에 결국 자라난 자본 봉건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과 불평등의 늪에서 우리가 호우적거리면서 아직도 싸우고 또 굴레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울함을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우울의 시대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 초저출생 국가도 벗어날 수 있고 이 악순환의 고리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도자 현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2023년에 10월 29일 서울 한복판 이태원 골목길에서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159명의 소중한 젊음이 아무런 사전 방비 없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대형 압사 사고의 희생자로 주검으로 길바닥에 버려졌습니다. 여기저기 지나가던 행인들이 급한 마음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 장면이 고스란히 우리 안방에 전달이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걸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흉부외과 의사로서 많은 심폐소생술을 경험했지만 이번처럼 처참하고 가장 실에 빠지게 하는 가장 절망적인 장면은 처음 봤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나를 지켜주는 나라가 존재하는가 하는 울분을 삼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또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모두 무시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상처에 대못을 박는 그 아집과 독선, 무능의 극치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우울해졌습니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우리 보건의료 정책들,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K방역의 최일선을 담당했던 공공의료 확충의 문제도 이제는 관심 밖으로 멀어졌습니다. 이 윤 정부에서 그렇게 된 것이죠. 보건의료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도 상당히 참담하고 우울합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 정책, 제목은 개혁안인데 내용을 뜯어보면 개약입니다. 한마디로 보건의료 복지정책의 목표가 실종된 속빈 강정 정책입니다. 저들에겐 국민이 안중에 없습니다.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제목은 근사한데 무조건 의사수 늘리는 의대 증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인력이 의사 수만 늘린다고 거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도 낙수 효과가 실패했듯이 의료도 역시 그런 효과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어디에 필요한 의사를 어떻게 교육과 수련시켜서 어떻게 늘리는가? 그 돈벌이 안 되고 아주 힘든 이런 필수 의료과에 어떻게 훌륭한 인재를 유인할 것인가? 그런 진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사 인력 문제를 향후 보건의료 복지 정책에 필요한 이 통합에 필요한 전체 보건의료 인력 차원에서 보다 깊게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합니다. 바로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불균형 얘기 많이 하죠. 역시 의료 불평등도 존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단순히 병원하고 개인 의사 간의 계약, 사적 계약으로 몰고 가는 정부의 행태는 정말 무책임한 행태죠. 지방에 훌륭한 의료 인력을 유치하고 훌륭한 병원을 유치하려면 거기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해줘야죠. 재정 지원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사는 여건도 좋게 만들어줘야죠. 교육 여건, 그 다음에 우리 환경 여건을 좋아야 사람들이 골고루 퍼져서 자기 자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이 결국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 없이 또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피지 않으면서 지역 불균형을, 지역 의료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그냥 필요한 사람들이 공제조합 가입하고 보험 들어라, 사적 영역에서 해결하라. 정부는 아무 책임을 안 지려 합니다. 어떻게 피해자가 국민인데 정부가 이걸 보장해주지 않고 의료사고 안전망이 구축이 가능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정책이죠. 우리 보건의료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책임이 국가에 있는 것입니다. 의료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지원, 또 투자, 또 의료 분쟁에 대한 국가적 보상 책임, 또 재원을 국가가 담보하는 걸로 안전망을 구축해야 진정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의료 보장입니다. 우리가 노후 돌봄에 대해서 요새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후 돌봄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72% 이상,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대비하고 있는 인구는 30% 내외라는 거죠. 거기서 대비하는 분들도 결국은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공적 보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 국민은 국가가 나를 지켜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노후 돌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나머지 67%의 사람들은 누가 과연 보살펴야 합니까? 나라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 정책 부분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K돌봄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지 모르지만 결국 전생에 걸친 맞춤형 돌봄 체계를 의료와 복지가 연계해서 제공해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 준비를 우리 당이 해야 되고 다음 대선에서 이겨서 반드시 국민들에게 이 혜택을 베풀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돌봄 시스템을 구축할 때 모든 것을 다 공적 서비스로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공적 서비스 구조를 먼저 구축하고 민간이 진입을 하게 해야 결국 비용을 낮추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같이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결국은 또 민간에다가 의료를 이양했듯이 돌봄도 이양해야 됩니다. 지금 공공병원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운영하는 공공병원 있습니까? 그걸 먼저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 돌봄 부분부터라도 공적 영역을 확대해서 처음에 설계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이 돌봄 국가로 가려면 산이 많이 넘고 가야 됩니다. 이 사회복지 위주의 돌봄을 앞으로 보건의료와 잘 연계해서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그 대상자로 들어오지 않게 미리 예방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선제적으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노력을 함께 해가는 작업, 이것이 바로 K복지, K돌봄을 우리가 만드는 이유고 목표입니다. 결국 이런 돌봄은 시대정신입니다. 이 시대정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기본사회라고 하는 어떤 노력, 그 길목에 있어서 돌봄 국가부터 먼저 완성이 되어야 자연스럽게 국민들 모두가 혜택을 보는 질 좋은 의료 서비스, 질 좋은 복지 서비스를 같이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출생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또 아까 말씀드린 우울의 시대에서 행복과 희망의 세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돌봄 국가를 만드는 노력입니다. 앞으로 국민건강지킴이 강청위가 그 일을 앞장서서 해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정치인이 되어서도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용기, 정의를 이어가겠다는 우리 강청희 인재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콘서트 사람과 미래, 벌써 1부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 역할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영입인재 4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고요. 본격적인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OK 브라더스의 축하 무대를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가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